처음에는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텃세 아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텃세로 보이지만 그 동네 그 시댁과 친정과 그 거리를 항상 생각을 1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서로. 그냥 뭘 하든 말든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다 인사만 잘 하시면 돼요. 어디 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귀촌을 꿈꾸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오늘 제가 간단히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잘 하지 못하더라도 이해하시고 잘 봐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귀촌을 오랫동안 꿈꾸고 있었고 남편이 퇴직을 하고 난 이후에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도 꿈을 꾸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이 퇴직을 하고 나서 시골로 귀촌을 했는데, 그곳에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몇 달 이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도시로 올라와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된 케이스고요. 남편 혼자서 시골과 도시를 오가면서 시골에서 이제 혼자서 귀촌 생활을 하고 있고, 저는 계속 도시에서 도시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도움이라도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제가 약간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시골에 정착하시는 분들은 어느 지역을 선호하고 계시는지 그 지역도 일단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도시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도시와 멀지 않은 곳에서 그 귀촌 생활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1시간 한 40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뭐 이게 짧은 거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주위에 병원도 있고 어느 정도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다 감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귀촌을 하기 전에 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그런 거 사전 조사를 많이 하셔서 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시댁과 친정과 그 거리를 항상 생각을 하시고, 대부분 분들이 이제 아무도 연고지가 없는 곳으로 가시기를 원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거의 보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친정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면 친정에 많은 부분 얽매이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다시 친정과 시댁의 거리를 이제 거의 1시간 정도의 거리를 둔 거리에 저희가 집을 얻게 됐어요. 저희는 지금 현재 예산에 전원주택을 얻었고, 저희 친정집은 청양이고요. 남편은 그 대천이 집이기 때문에 거의 1시간, 청양은 1시간 정도 걸리고요. 대천은 한 1시간 반 정도가 걸려요. 거의 이제 저희 도시와 그 전원주택 사이를 오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짧은 거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도시에서 내려갔을 때보다는 거리가 짧기 때문에 그 이제 시댁과 친정과 거리가 이제 너무 가까우면 나중에 사실 때 이렇게 부모님들께서 살아계신 경우에는 그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이제 본인들에게 되도록이면 자주 찾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많이 계세요.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해서 어느 정도 거리를 좀 두게 되면 그 서로가 불편하지 않게끔 생활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 가까이 있다 보면 일단은 귀촌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조금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맘 편하게 생활을 하려고 내려갔는데, 그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나한테 자주 찾아와서 나를 좀 챙겨주고 나와 이야기를 좀 자주 하고 나를 좀 많이 이렇게 케어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많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서 가셔야지, 부모를 이제 함께 돌봐야 되겠다고 마음을 드신 분들이야 뭐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않고 내 생활을 좀 더 즐기려고 생각하시고 내려가신 분들한테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친정 쪽에 부모님이 많이 아프셔서 그 이제 왔다 갔다를 좀 몇 달 동안 했었는데 제 생활 자체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픈 부모님을 무시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보면은 안쓰러워서 안 챙길 수도 없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는데, 일단은 물론 이제 자식들이 부모를 챙겨줄 수 있으면 좋기는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도 일단은 제 삶도 우선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조금 더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내려갔는데, 자꾸 이제 부모님들 때문에 계속 오가야 되는 생활이 계속 되다 보면 제 생활 자체도 없고 거기에만 계속 얽매여야 되니까 힘든 점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시댁 입장에서도 이제 많이 좀 자주 좀 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부모님들 입장은 다 똑같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귀촌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자기의 생활을 많이 누리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참조하셔서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고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동네를 이제 선택을 하실 때는 그 아시는 지인들이 있으면은 조금 더 적응을 잘 하실 수는 있어서 아마 좋을 거는 같아요. 근데 이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모르는 사람 들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면 솔직히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텃세 아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텃세로 보이지만 그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사람이 왔기 때문에 물론 관심을 더 갖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거의 한 1년 정도는 그렇다고 봐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감수를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골 분들은 그 젊은 사람들이 일단은 한 70대가 제일 어리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젊은 사람들이 내려왔을 때는 시골에서 이게 귀촌을 하거나 귀농을 해서 내려오신 분들이 계시면 시골 분들은 굉장히 많이 그 시골에 대해서 그 시골 동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기를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계세요. 그렇지 않고 관심을 안 갖고 이렇게 소홀히 하거나 하면 약간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왕따를 시킨다고 하는 부분도 있죠. 조금 이제 좀 그 사람이 그 동네에서 생활하기 좀 힘들게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입장도 사실 이제 마을 동네 분들이 많이 계시는 곳으로 가거나 아니면 갈지 아니면은 이제 동네가 거의 사람들이 없고 한적한 곳, 그러니까 이제 그 산속 부분 주위에 집들이 없는 곳으로 가시면은 조금 더 괜찮으실 수 있지만 동네에 집이 있거나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에서는 거의 주위 분들도 거의 많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 입장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빨리빨리 나한테 와서 좀 친한 척이라도 해주고 인사라도 해주고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해줬을 때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또 서운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좀 이렇게 약간 젊은 사람들이 좀 버릇이 없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서로 조율을 하고 생각을 하셔서 잘 이게 거리를 두고 친해질 수 있도록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시골로 내려갔을 때 거의 1년 정도는 동네 분들 때문에 솔직히 속도 많이 상한 부분도 있었어요. 옆집에서는 약간 보이지 않는 같은 귀촌을 한 지 한 7년 정도 되셨는데 텃세가 조금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좀 속이 상하고 기분이 안 좋은 것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주위 분들은 그 뭐라고 그러죠? 그 이제 이 온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크기 때문에 계속 하나하나 다 주시를 하고 있어요. 저희는 모르겠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계속 이렇게 주시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 저 사람들이 뭘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증도 굉장히 많고요. 이렇게 계속 쳐다보게 돼요. 근데 이제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서로. 그냥 뭘 하든 말든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지나가다 인사만 잘 하시면 돼요. 어디 가든 그냥 인사만 잘 하시면 처음에는 뭐 이렇게 말도 걸고 막 이러시는데 나중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냥 서로 막 자기 할 일만 하고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응할 전까지는 많은 서로가 이제 생각도 많이 하시고 속상한 것도 있겠지만 어느 집단이든 새로운 곳에 가게 되면 많이 힘든 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시고 생활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많은 부분 적응을 했고 남편이 이제 계속 가서 동네에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이제 참여도 해주고 가끔씩 뭐 동네에 뭐 행사가 있을 때는 조금씩 이제 성의 표시도 조금씩 해야 되고 그거는 누구나 하는 거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없어요. 안 하면 이제 눈치도 보이고 많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나중에 뭐 이장님이나 반장님이나 같이 친해지게 되면 다 여쭤보시고 이웃분들한테도 여쭤보시고 하면은 생활하기 괜찮으실 겁니다. 그리고 노후에 그 은퇴 후의 삶이 조금 더 풍요롭게 되시려면 기본적인 돈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생활하기도 편한데 만약에 돈이 좀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시골에 내려가면은 쓸 돈이 너무 많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그런 면에 있어서 힘들어지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아무리 안 써도 기본 고정비는 계속 나가게 돼 있고 시골에서도 당장 뭐 경조사비가 있다 싶으면은 또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더라고요. 물론 너무 안 보이는 쪽이어야 뭐 신경을 안 쓰게 되지만 혹시 내 이웃 간에 혹시 이제 무슨 경조사가 딱 생겼을 때는 또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또 나중에 또 눈치도 보이고 서로가 마음이 쓰여가지고 기분이 안 좋아서 또 그래 아유 하자 없어도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라는 것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긴 하지만 물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좋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출도 많이 나가게 되고 거의 뭐 아파트에서 생활할 때는 아파트 관리비를 내니까 다 알아서 해주시지만 시골 가면 거의 집 안에 거 빼고 밖에 것들은 거의 다 내가 스스로 하거나 아니면은 사람을 불러야 관리가 되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보이지 않는 돈 같은 것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자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내려가셔야 사시는데 불편함도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귀농 귀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부분 챙겨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자세히 모르는 상황에서 얼떨결에 내려가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힘든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감사합니다.